안녕하세요. 5월 13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정말 극단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개장하면서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짐에 따라 개인들의 그 집중적인 매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됐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현대차, LG전자도 기존의 가전업체, 자동차 업체에서 벗어나서 로보틱스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부분들이 시장이 작용하면서 급등하는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해서 사실 상승 살력이 훨씬 좋은 삼성전기가 며칠간 좀 주춤했었는데 어제 아침에 LG전자가 강하게 움직이고 LG이노텍, 현대차로 이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삼성전기도 급등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함과 함께 나머지 종목들을 막 이제 교체 매매를 하는 거죠. 교체 매매를 하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좀 뒤처져 있잖아요. 상대적 박탈감도 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처럼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지금 시장 전체의 상승에 대한 어떤 수혜를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앞서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후회 등등이 더해지면서 그냥 묻지마 형식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면서 다른 종목들 어떤가요? 다른 종목들의 수급 구조가 매수세가 위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매수세가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해서 현저하게 뒤처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종목들을 던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집중돼 버리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투매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매수의 일시적인 공백과 함께 매물이 출현되면서 그 어제 오전에 개장하고 나서 한 10분, 15분 정도 지났나요? 그 이후부터 순간적으로 급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오전 한때 상승 종목의 비율이 5%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95% 이상의 종목들이 급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장중 고점 대비해서 5% 이상 밀려버린 현상들이 나타났었고 현대차도 하물며 현대차까지도 장중 고점 대비해서 11% 이상 급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일반적인 종목들 어떨까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날 급등했던 로봇주들도 어제 아침에 로봇주들이 강하게 붙어주면서 시작했다가 그냥 밀려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났죠. 장중 고점 대비해서 20%까지 하락해버리는 현상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오전 고점 대비해서 10%까지 빠지는 건 일도 아닌 현상들이 나타났고, 이 부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후로 넘어가면서 시장 전체가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 속에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6조 원 이상 순매수를 기록했고 장중에 8조를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종목들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매도를 행했죠.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해 갈 때 유유히 물건을 던진 쪽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사가니까 매도에 고민 없이 그냥 던져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것을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이 다 받아갔어요. 그냥 대놓고 그냥 나오는 쭉쭉쭉쭉쭉 그냥 편안하게. 왜 이런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날까? 일단 주식시장에 새롭게 유입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산다고요? 삼성전자 산다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으로 자금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책 역할을 누가 하고 있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고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온 세상에 제일 큰 화두가 되고 있고 노조들도 연일 뉴스에 나오면서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성과급을 얘기하는 이 사회적으로 주식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핫한 이슈를 갖고 있으니까 새로 유입되는 자금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예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결국 조금 올라오면 시세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올라오면 다 팔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몇 배가 더 올라가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사게 되거든요. 그 현상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 자주 드렸는데 주식을 오래 안 해보신 분들 혹은 시장에 대한 딥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싸게 팔고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미쳤다고 사냐 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죠. 그러나 주식시장의 생리상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에 팔았는데 20만 원 되면 10만 원에 판 주식이 비싸 보여서 안 사요, 절대로. 10만 원에 10만 원짜리가 10만 원에 팔았는데 20만 원 되면 안 사요. 30만 원 되면 살까요? 안 사요. 절대 안 사요. 40만 원 되면 사요? 안 사요. 왜? 너무 올랐거든요, 내가 판 가격보다. 50만 원 되면 살까요?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살까 말까. 왜? 10만 원에 판 주식이 50만 원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비싸다, 비싸다, 지금 사면 몰린다, 이런 생각들이 훨씬 강해요. 근데 5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되느냐, 시장에서 100만 원 간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이제 아이러니하죠. 10만 원 내가 팔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20만 원 갈 때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50만 원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곧 100만 원 간다는 얘기를 해요.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증권사 보고서들 나오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50만 원까지 올랐는데 내가 10만 원에 판 주식이 50만 원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비싸서 못 사다가 50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움직임 속도가 너무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기본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똑같은 등락률을 적용해도 10만 원일 때 10%는 만 원밖에 안 되는데 50만 원 돼서 10%는 5만 원씩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가 1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들고 있었으면 50만 원 이후부터는 5% 몰라도 내 원금이 50%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습니까? 50만 원짜리 60만 원 금방 가요. 50만 원짜리 60만 원, 70만 원 금방 가게 된다고. 그러다 보면 진짜 100만 원 가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덤벼들기 시작해요. 그 현상이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계속 집중된 현상들이죠. 그렇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못 갈 종목이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갈 종목들이에요. 근데 10만 원에 판 주식을 20만 원에 판 주식을 이제 50만 원, 60만 원 막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하이닉스를 개인들이 얼마에 제일 많이 팔았나요? 20만 원에 제일 많이 팔았어요. 하이닉스를. 그리고 지금 현재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 어제 그 190만 원 넘었잖아요. 어제 하이닉스가 190만 원을 넘었었어요. 종가상으로 183만 5천 원 끝났는데 장중에 190만 원 넘어갔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접근하는 거예요. 그냥 공격적으로. 20만 원에 제일 많이 팔았다니까요. 하이닉스를 개인들이. 그리고 지금 사잖아요. 삼성전자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삼성전자 8만 원에 제일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사러 들어오잖아요. 이게 계속 말씀드렸던 내가 판 가격에서 조금 올라가면 비싸다고 느껴서 못 사는 주식을 그게 몇 배 더 올라가면 사게 되는 게 주식시장의 생리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고 그런 현상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종목들이 소위 말해서 개차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목들이 안 좋으냐?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제 일시적으로 시장이 급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잖아요. 뭐 장중 고점 대비 10% 이상씩 종목들 한번 볼까요? 어제 고가 대비해서 20% 이상 빠진 종목들도 나와요. 장중 이것도 종가가 일부 회복하면서 끝나서 그렇지 어제 장중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빠진 종목이 거의 180개예요. 장중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빠진 종목이. 8% 이상 빠진 종목을 보면 8%도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8% 이상 빠지는 종목이 어제 340개 정도가 돼요. 이 종목들이 뭐 특별히 나쁜 종목들이 물론 종목이 좋고 나쁘고 뭐 구분 없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얻어맞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근데 왜 맞았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번 볼까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이 삼성전자 3조 8천억 샀어요. 하이닉스를. 그리고 삼성전자를 2조 1천억 샀어요. 두 종목 합쳐서 6조를 순매수했어요. 어제 개인들의 어제 순매수 금액이 6조 6,800억이에요. 6조 6,800억. 외국인들은요?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3조 팔고 삼성전자를 2조 1천억 팔았어요. 두 종목 합쳐서 5조를 팔았거든요. 전체 순매도 금액이 5조 6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다 팔았다. 반면에 개인들은 순매수한 거 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머지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심이 돼서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주변 종목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쏠림 현상,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면서 뭐가 발생한 거죠? 다른 종목들을 정리한 거죠. 다른 종목들을 정리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집중해 들어가는 사이에 다른 종목들의 매수에 공백이 발생한 상태에서 매물들이 추리하면서 장중에 급락해 버렸거든요. 급락하니까 시세가 급하게 빠지니까 아이고야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일 수도 있다면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 막 종목들도 움직이는 종목 많잖아요. 그냥 던져버린 거죠. 그럼 이 던져버린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매물 정리가 싹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다시 한번 싹 정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할 때 시세 탄력은 훨씬 더 강해지죠. 그 반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세 탄력은 어떻게 될까? 약화되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추세적인 상승이 끝났느냐? 천만에요. 계속 이어져요. 엄청난 실적을 앞으로 2분기, 3분기 계속 보여줄 거거든요. 올 연말까지는 실적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는 꾸준히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 하에 있는데 수급상에서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났잖아요.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니까 시세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세는 약화될 거라고, 둔화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건전하잖아요. 견실하게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종목들이 매물이 일시에 정리돼 버린 종목들에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게 돼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든 거 다 팔고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할 거야 하고 앞으로 뭐 딴 거 고민도 안 해. 오로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져갈 거야 하고 극단적으로 다른 종목들 정리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주춤주춤하고 막 사면 막 10%씩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두른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에 충족되는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을 거라고. 근데 그에 반해서 미친 듯이 그냥 막 주식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다 던져버린 종목들이 갑자기 막 10%씩 20%씩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또 느끼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진짜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시황에도 계속 보내드렸는데 극단적인 쏠림에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죠. 왜 민감하게 반응할까? 조급함이에요. 주식을 하면서 짧은 시간에 뭔가를 이뤄내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잘못됐을까요? 그런 생각을 왜 가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시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시장이 보여줘요. 왜? 하루에도 20%씩 올라가는 종목들, 10% 이상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허다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매일 동일한 종목이 오늘도 10%, 20% 급등하고 내일도 10%, 20% 급등하고 모레도 10%, 20% 급등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다른 종목들이 급등을 해요. 매일 다른 종목들이 급등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종목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서는 매일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종목 하나하나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급등한 종목은 어제 보는 거고 그저께 급등한 종목은 그저께 본 거예요. 또 일주일 전에 급등한 종목을 일주일 전에 급등한 종목을 봤어요. 그 일주일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그렇게 쓱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종목들이 매일같이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만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그 행동에 옮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어제 아침에 극단적으로 표출됐어요. 이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나면 그에 대한 후유증은 반드시 겪어요. 그 후유증을 어떻게 해소되나요? 결국 시간이 해소시켜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사면 안 되는 것처럼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행동으로 옮기게끔 만든 게 어제고, 뭐 최근에 계속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렇게 만들고 나서 그에 대한 현상들, 그 행동들의 현상들이 어제 시장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나머지 종목들까지 그냥 싸그리 그냥 밀려버리는. 근데 어제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5,200억 순매수했어요. 개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를 했죠. 광통신 최근에 30배 오른 이런 종목들만 매수를 하는 거죠. 눈에 들어오는. 어제 좋은 종목들 그냥 흘러내릴 때 그냥 밑에서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 받아갈 때 좋아라고 던져주는 건 개인들이고. 그러니까 결국 항상 개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우리 시장인데 우리나라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 거잖아요. 근데 이 시장에서 맨날 개인들이 터져요.
터지는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급함이 앞서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급함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시장이 나를 조급하게 만들어줘요.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군중 속에 들어가서 군중화돼서 군중들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잖아요. 돈 못 벌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돈 버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돈 못 벌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돈 버는 사람들 누가 돈 버나요? 기다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기업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죠. 좋은 주식이에요? 지금은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달라요. 좋은 기업은 기업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 재무적으로 뭐 성장성이나 모든 걸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주식이냐 나쁜 주식이냐는 이 현재 내가 들어갈 때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좋은 기업을 좋은 주식일 때 내가 들어가서 나쁜 주식이 될 때 나와야 되는 건데, 그 나쁜 주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시세가 막 엄청난 슈팅을 보이고 기업 가치 대비해서 더 높게 평가받고 모든 사람들이 열광할 때 이제 한 발 물러서야 되는, 그게 주식하는 그게 뭐 규정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어떤 매매라고 본다면 좋은 주식과 좋은 기업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좋은 기업을 여러분들은 좋은 가격에 사는 건 아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몰빵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다른 주식들 막 그냥 개차반 나듯이 던져버리는 것. 나쁜 주식이 돼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그냥 홀가닥 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에 대한 현상들이 어제 나타났는데 요거 어제 받은 충격이 크기 때문에 수습하는데 며칠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제 그때는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몰빵해버리고 이제 나는 좋은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나게 간다니까, 뭐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삼성전자 100만 원, 하이닉스 300만 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나는 그때까지 들고 갈 거야. 그때까지 들고 가시면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신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팔지 말고 그냥 끝까지 가시면 된다고. 그런데 견딜 수 있을까요 또? 한번 출렁이고 나서 어제 미국에 반도체 주식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 아침 또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제 또 막 따라 샀다가 아이고 어째야 되나 고민하다가 며칠 또 빠져버려요. 그럼 또 판다니까. 팔지 말고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그걸 견뎌내야만이 그 다음 수익을 만들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시장이 바뀌게 돼요. 최근에 우리 시장의 가장 우리 시장의 장점이자 단점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독주였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산해서 코스피 지수 4,600포인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가총액 증가 부분이 230조였었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시가총액 증가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200조 이상이 올라가니까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수는 급등하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의해서 왜곡된 코스피 지수가 자리를 잡아가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4,600포인트밖에 안 된다. 근데 외형적으로는 7,500포인트, 어제는 장중에 7,999포인트까지 갔어요. 8,000포인트를 0.1포인트 남겨두고 어제 시장이 밀렸거든요. 지수는 8,000인데 실제 체감 지수는 4,000밖에 안 되는, 현실적인 지수는 4,600포인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간극을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극단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 극단적인 그 행동들의 그 이유는 다시 균형을 찾아가게 돼요. 균형을 찾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멈춰 있었겠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때문에 올라가요? 우리가 이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대장이다. 주도주다. 맞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 잘 번다. 맞잖아요. 뭐 때문에 돈을 잘 벌고 뭐 때문에 주도주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잘 버는 것은 AI 때문이에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메모리가 필요한 거죠. HBM도 필요하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어요. 그게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유예요.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종목들도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은 그 사슬고리에 있는 종목들이 다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늘에 가려서 보이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1월 달에 방송에서 올려드렸던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A부터 Z까지 종목들 정리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 안에서 놀고 계시면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굳이 없어도 돼요. 거기서도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게. 근데 왜 안 해요? 귀찮거든. 그런 종목 보는 것도 귀찮아요. 그냥 하나 쉽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주식 하시는 분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그래서 하이닉스 이거거든요. 나 다른 거 잘 모르겠어.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난 평생 그냥 묻어두고 갈래. 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안 묻어두잖아. 그게 문제라고. 그게. 그런 현상들이 어제 우리 시장에 충격을 가한 핵심적인 이유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나면 시장은 다시 재편됩니다. 재편되면서 균형을 찾아가요. 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올라있는 것보다 확 떨어지는 애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당장 오늘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단적인 쏠림을 했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계세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는 뭐 그냥 이것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거기서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발 좀. 자, 아무튼 어제는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시장, 외생 변수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더 놀랐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놀랄 필요는 없다. 예. 원래 시장은 그냥 매일같이 올라가진 않아요. 가다가 아닌 것처럼 하고 또 가다가 아닌 것처럼 하고 가다가 아닌 것처럼 하니까 어떻습니까? 주식에서 돈 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 아, 내 저때 가지고 있었는데. 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있었는데. 내 뭐 가지고 있었는데. 뭐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 때문에, 그때 파월 때문에, 그때 뭐 때문에 못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때문에 하는 그 과정을 이겨내야 돼요. 그 뭐 때문에라고 하는 그 과정을.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백날 주가가 올라가도 돈을 못 벌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돈 맛은 잠깐 벌지라도 결국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시기 동안에 그다음부터 계속 주식 들면서 물타기 하고 그렇게 몇 년이 가다가 조금 돌아오면 본전도 안 되는 가격에 또 좋다고 팔고 나가고 이게 무한 반복이죠. 무한 반복.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야 된다. 수고해 주십시오.